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나긴 함수 단원을 마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단원, 경우의 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우의 수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 경우의 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행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관찰이나 아니면 뭐 실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건이라는 건 뭐가 되느냐? 바로 시행한 결과값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는 거는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 바로 사건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바로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연산으로 이제 배웠는데, 뭐, 내용이 중학교 2학년하고 많이 흡사해요. 그래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동전을 던졌다. 아니면 뭐 주사위를 던졌다.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죠. 여기서 주사위는 한 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동전도 한 개 해야 되겠죠? 자, 한 개를 던졌는데 뭐가 나올까요? 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바로 뭐 앞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이해눈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제 보면은, 자, 동전을 던졌으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요? 바로 두 가지다. 자,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한번 할 내용은 바로 이제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는 어떤 연산의 그 법칙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걸 보면 첫 번째가 합의 법칙이에요. 자, 이 합의 법칙에서 이 합에 관한 어떤 문장에서 나오는 용어들 한번 잠깐 보면은 우리가 뭐 또는 이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영단어로 5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합의 법칙은 어떤 걸 얘기해요? 바로 뭐 사건 A와 B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경우의 수를 자, 우리가 A하고 B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A 그리고 B라고 얘기를 하면 이 합의 법칙에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합에서는 그 합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A 플러스 B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어떻게 얘는 표현이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자,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NA, 사건 B에 대한 경우의 수를 MB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얘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A하고 교집합 B가 동집합일 때 그러면 우리가 합집합이니까 우리가 합의 법칙이니까 합집합으로 우리가 연관해서 얘기해 보면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1단원에서 집합 그 연산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보면은 A하고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된다? A 합집합 B와 NA 플러스 NB에 빼기 뭐가 돼요? 둘이 겹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빼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합의 법칙만 생각하는 게 두 개만 그냥 더한다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A 더하기 B에서 우리가 빼기 우리가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C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사건 A와 B가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경우의 수 구하라 그러면 2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3개죠. 3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2개예요. 그러면 2 더하기 3? 3 더하기 2 해서 5가 되나요? 안 그렇죠. 왜 그렇죠? 바로 2하고 3의 배수의 그 공집합이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 교집합 되는 부분이 바로 6이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 더하기 3 빼기 1 해줘서 우리가 4개가 나옵니다. 자,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곱의 법칙이에요. 자, 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자, 한글로 얘기를 하면 자, 그리고 이고 그 다음에 and 요 단어가 들어간 게 뭘까요? 바로 교집합이죠. 교집합. 그래서 우리 집합을 표현하면 교집합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건 A와 B에 대한 자, 경우의 수를 각각 A 그리고 우리가 B라고 얘기할게요. 자, 얘는 이제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되려면 뭐가 된다? 얘는 두 사건이 사건 바로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어떤 계산이 된다? A 곱하기 B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 NA, NP 각각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볼 게 없어요. 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 바로 NA 곱하기 NP가 된다.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자, 우선은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얘기했을 때는 합의 법칙과 이 곱의 법칙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첫 번째 보는 게 뭐죠?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우리가 생각을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게 자,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그 경우의 수 단원에서 초점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면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없느냐. 자, 이 부분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에 한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그 개념을 이제 했는데 이 개념이 끝이에요. 수학에서는 이 개념이 작으면 작을수록 불안하죠. 왜? 그에 따른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그 개념을 끝나고 나서는 바로 뭐를 할 거냐면 계속 유형별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후에 우리가 이제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필기를 하시고 계속 이제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유형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저 유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한 문제가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지 꼭 자세히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 유형 1번 보면 얘는 이제 문제가 좀 간단한 수예요. 간단한 이제 문제인데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우리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됩니다.
자,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합이 최대값이 얼마예요? 바로 12고 최소값이 2죠. 그러면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얼마? 4가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8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바로 12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지금 각각의 경우를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법칙을 쓸까요? 바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4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주사위에 대해서는 순서상을 생각해야 돼요. 자, 4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바로 1, 3, 그리고 2, 2, 그리고 3,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8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1, 7은 될 수가 없고 2, 6, 그 다음에 3, 5, 그리고 4, 4, 그 다음에 얼마예요? 5, 3, 그 다음 6, 2라는 값으로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하나밖에 없죠. 6, 6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우를 각각을 나눠서 구할 수 있는데, 자, 얘는 몇 가지예요? 3가지. 얘는 5가지. 얘는 1가지가 돼서 총 몇 가지가 됩니까? 바로 9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을 보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주사위 하나 가지고 두 번 넣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논의 수를 A,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논의 수를 B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합성을 시켰을 때 X축에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 자, X축에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슨 얘기예요? 얘는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가 됐죠. 왜? 우리가 X축에 어차피 1차 함수는 무조건 X절편과 Y절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자, 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요 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Y는 어떤 K꼴에 이런 형태의 그 식이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합성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GX를 우리가 F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다고 보면은, 자, F의 G의 X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A-4의 바로 3-B X 플러스 2의 얘가 얼마? 이렇게 6.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을 하나씩 풀어주게 되면은, 자, A-4, 그 다음에 3-B X가 되고요. 자, 얘는 2A-8이 되니까 바로 2A-2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자,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A가 4일 때, 두 번째는 B가 얼마일 때, 바로 4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A가 4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돼요? 절대적으로 뭐가 되면 안 될까요? 요 Y절편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이 되면 안 돼요. 그쵸?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A를 4를 집어넣었으니까 우선 얘는 양수가 돼서 위로 뜨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자,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B는 1부터 2, 3, 4, 5, 6 모두 다 성립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왜 그러면 어차피 넣어봐야 어차피 여기는 0이 돼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A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2, 3, 4, 5, 6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 6가지 나왔네요. 그리고 얘 5가지 나왔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해서 11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눈치 빠른 사람은 요거 저기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바로 4,4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겹쳐요. 4,4, 4,4. 자, 그럼 이거를 한 가지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자, 두 개는 합이고 얘는 뺀다. 그래서 얼마가 돼요? 11개에서 바로 10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경우를 나눴을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나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꼭 살펴줘야 돼요. 아까 합의 법칙에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건들 보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형 5번은 자, 공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얘를 꺼냈다가 다시 화균에 집어넣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꺼냈던 거를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원상복귀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꺼낸 거를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복원 추출한데요.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건데 자, A, B가 짝수가 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짝수가 될 경우의 수면은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 경우를 각각 나눠볼까요? 얼마가 돼요? 자, A가 짝수면 BC도 뭐가 돼요? 짝수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홀수이면 자, BC도 홀수일 때 이 경우밖에 합에서 짝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A가 짝수가 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하나, 둘, 2하고 4가 짝수가 되겠죠. 얘는 우선은 2라는 경우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자, BC가 짝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되죠. 뭐가 돼요? B가 홀, 그리고 C가 뭐가 되죠? 짝. 자, 그리고 B가 짝, C가 홀, 그리고 B가 홀, C가 짝. 죄송합니다. B하고 C가 둘 다 짝. 자,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A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와 BC에 나오는 경우의 수, 얘는 연달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배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BC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많죠. 우선 보면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게요? 세 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두 가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세 가지. 짝수는 얼마? 2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어차피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처음 세팅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6가지, 얘는 6가지, 얘는 4가지가 돼서 총 나오는 경우의 수가 뭐죠? 16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경우와 요 경우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얼마가 나온다? 바로 32가지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A가 홀수, BC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얘는 몇 가지가 돼요? 홀수는 바로 3가지가 된다. 얘는 이제 고정이 되고 자, BC도 보니까 둘이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오로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바로 B가 홀, 그리고 C가 홀이에요. 자, 그럼 얘는 경우가 얼마가 될까요? 바로 동시에 일어나니까 3 곱하기 3. 그래서 자, 얘네들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고배 법칙이라고 했죠.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수는 7가지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 저희 더하면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59가지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게 자, 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상을 했는데 꼭 굳이 이렇게 꼭 구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짝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한마디로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빼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될까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짝수가 나오는 그 경우와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전체 내가 그 뽑은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각각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자세히 보면 어차피 B하고 C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총 몇 가지게요? 25가지가 되겠죠. 자, 거기서 우리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바로 9가지를 빼주면 바로 16가지 바로 똑같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이제 유형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풀었고요. 계속 이어서 한번 우리 유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유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4번 유형은 너무 간단한 유형이라 가지고 그거는 스킵하고 5번 유형부터 갈게요. 자, 5번은 여러분들 이제 이미 이 부분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한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보면요. 자, 7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71을 소인수분해부터 시작해 볼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얘가 3의 제곱이 되겠죠.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보면은 자, 얘도 이제 경우의 수로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약수를 만드는 이런 통이 있어요. 자, 이 통에 2의 소인수를
안 집어넣어요. 그럴 때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자, 2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면 2 하나, 2 두 개, 2 세 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게요? 바로 4가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안 들어가는 게 하나, 그 다음에 그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3의 제곱이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바로 3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둘이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바로 곱의 법칙 얼마가 돼요? 바로 12가 된다.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 12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총합을 구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그 뭐 예전에 이제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표를 짰죠. 뭐 1, 그 다음에 뭐 2의 제곱, 뭐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1, 3의 제곱에서 각각에서 우리가 이걸 다 채워 넣었는데 요거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1하고 1 곱해주고 1하고 2 곱해주고 1하고 2의 제곱, 그 다음에 1하고 2의 세제곱 어떤 그 식을 이용하면 될까요? 바로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자, 볼까요? 자, 우선은 2가 될 수 있는 그 가지수 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3의 소인수를 갖는 그 가지수를 보면은 1, 3의 제곱.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짝을 한번 지우면 1하고 1, 1하고 3, 1하고 3의 제곱. 2하고 1, 2하고 3, 2하고 3의 제곱. 2의 제곱하고 이렇게 각각을 계속 이렇게 다 곱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얘가 뭐가 돼요? 약수의 총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3번을 볼까요? 12n의 약수의 개수가 66이래요. 그럼 얘는 이제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얼마가 돼요? 우리가 지수법칙 이용하면 자, 12의 n을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전체 n제곱인데 자, 얘는 2의 n제곱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3의 n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2n 그리고 n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66이라고 했으니까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n의 플러스 1. 얘는 얼마다? 66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뭐 이거를 뭐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뭐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기죠. 자, 우선 그리고 유형 6번째 거 보면은 자, A에서 P, P에서 B로 가는 방법이래요. 뭐 가지수 가까이 볼까요? A에서 P까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P에서 B는 2가지예요. 자, A에서 Q는 2가지, Q에서 B는 4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이제 경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경로를 가지수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P까지는 얼마? 3가지, P에서 B까지는 2가지에서 총 몇 가지? 6가지라는 경우가 나오죠. 뭐 간단한 문제죠. 자, 근데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예요. 자, 여기서는 뭐 갔던 곳 뭐 중복해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지는 않고 그냥 오로지 한번 지난 지점은 그냥 한 번만 간다라는 얘기를 되면 자, 얘도 이제 가지수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어떻게 해요? 자, A에서 우선은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됐죠. 자, 그 A에서 자, Q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뭐 이것도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뭐 3 곱하기 2가 되겠죠. 얘는 6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2 곱하기 4가 되니까 몇 가지? 8가지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자, 무조건 P는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한 번만 지나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P, B. 그 다음에 왕복이니까 P는 한 번만 하니까 B는 여기 왔던 애는 다시 P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경로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그러면은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갔다가 Q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갔다가 P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 가지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A에서 P까지 몇 가지게요? 바로 3가지. 곱하기 P에서 B까지는 2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4가지. Q에서 A는 2가지가 되겠죠. 자, 46, 얘는 48가지인데 어차피 얘는 우리가 그 순서만 바뀐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AQ는 몇 가지? 두 가지, Q에서 B는 네 가지, B에서 P는 두 가지, P에서 A는 세 가지가 된다. 그래서 똑같이 얘도 48가지 돼서 얘는 몇 가지가 된다? 49가지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유형 6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7번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카운팅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연수 이렇게 나오면 자, 뭐부터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지 문제를 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자, 얘가 0이 아니라 얘가 10이에요. 자, 그럼 카운팅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가장 큰 수부터 카운팅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Z가 우선은 가장 될 수 있는 게 Z를 3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X, Y, Z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게 되면 얘네가 1이 돼야 되는데 1이 될 수가 없죠. 그럼 Z는 시작이 2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Z는 얼마가 돼요? 바로 1이 되겠죠. 자, 요 경우밖에 없겠죠. 우선은 큰 수에서. 자, 그러면 Z가 2인 경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X 플러스 2Y는 얼마예요? 바로 4가 되니까. 자, 될 수 있는 거는 자, 그 다음 큰 수가 Y죠? 그 Y를 우리가 저기 그 개수가 있기 때문에 Y가 1이면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되고. 자, 그리고 Y가 2면은 X가 빵이 되는데 얘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자연수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끝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X 플러스 2Y가 얼마다? 자, Z가 1이니까 얘는 7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Y가 1일 때 X는 얼마가 돼요? 바로 5가 되고요. Y가 2가 되면 X는 얼마가 돼요? 바로 3이 되고 Y가 3이 되면 X는 얼마가 돼요? 바로 1이 되는데 더 이상은 Y가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순서상의 개수는 여기는 첫 번째 순서상 얼마예요? 2, 1, 2가 되고요. 여기는 자 5, 1, 1이 되고요. 3, 2, 1이 되고요. 그리고 1, 3, 1이 돼서 총 그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 4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뭐 여러분들 뭐 중학교의 그 과정에서도 풀어봤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 세세하게 한번 잘 그 예제도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계속 이어서 한번 유형을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유형을 계속 풀어보겠는데요. 자, 이번 유형은 동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중학교 때도 좀 뭐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자, 이 동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예요. 자, 지불 방법의 수는 내가 100원을 내더라도 50원짜리 2개 내는 거하고 100원짜리 내는 거하고 다르게 봅니다. 하지만 지불 금액의 수에서는 100원짜리를 낼 때, 100원을 만들 때 100원짜리 하나를 내느냐, 50원짜리 2개를 만드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를 다르게 보진 않아요. 똑같게 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지불의 방법의 수는 우리가 아까 소인수 분해에서 얘기했었던 약수에게 구하는 거랑 동일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은 100원짜리를 보면은 자, 0개, 1개, 2개가 있고 자, 50원짜리를 보면은 0개, 1개, 2개가 있겠죠? 그리고 10원짜리를 보면은 0개, 1개, 2개, 3개, 4개가 있어요. 자, 나올 수 있는 가지수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나올 수 있는 경우수 3가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자, 동시에 일어나니까 얘는 45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0원은 지불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0원이 될 수 있는 경우 가지수는 몇 가지? 오로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얘는 45에서 빼기 1이니까 바로 44가지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지불 금액의 수. 그러면 이거를 지불 방법의 수에서 내가 겹치는 걸 다 빼줘야 되나? 네, 그건 엄청난 노가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불 금액의 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자,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 봤을 때 그리고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를 봤을 때 금액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봐야 돼요. 먼저 동전으로. 자, 10원에서는 50원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죠.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50원에서는 1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을 시켜줍니다. 자, 어차피 금액 겹치니까 난 50원짜리로 이제 계산할 거야. 그러면
어차피 100원짜리로 하든 말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50원짜리가 개수가 몇 개예요? 그러면 6개가 되죠. 6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 개수는 몇 개가 돼요? 4개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얘를 안 내는 경우, 그러니까 0, 1, 2, 3, 4, 5, 6까지 하면은 총 7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자, 얘는 0, 1, 2, 3, 4에서 총 몇 가지 경우? 5가지 경우 나오니까 2개가 곱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0원은 지불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0원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빼기 1 되면, 자, 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돼요? 바로 34가지라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전 문제에서는 주의할 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요거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약간 다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경우의 수가 참 그래요. 그 개념은 작은데 유형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막상 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곱의 법칙이나 합의 법칙으로 다 경우를 나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분석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한 단원입니다. 자, 9번을 보면 색칠 칠하기예요. 자, 인접한 거는 우리가 변으로 인접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인접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되 5가지 색을 중복해서 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는 가장 우선순위, 순위가 누구냐? 가장 많이 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누구예요? A죠. A는 B, C, D하고 모두 인접해 있어요. 그러면 A부터 시작할까요? A의 5가지 색을 먼저 칠해줬어요. 자, B는 A하고 다른 색을 칠해야 되죠? 몇 가지가 될까요? 4가지가 되겠죠. C는 A하고 B하고 다른 색깔, 몇 가지? 3가지. D는 A하고 C하고 다른 색깔, 몇 가지? 3가지. 자, E는 A하고 D하고 다른 색깔, 몇 가지? 3가지죠. 왜? 2가지 색만 안 칠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경우 가지수가 몇 가지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요. 자, 그래서 54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특별 문제라고 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를 얘랑 똑같은 방법 풀면 무조건 100%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네는 그래도 서로 간에 다 인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라도 인접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인접하는 게 다른 거하고 인접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얘는 지금 A하고 C가 연결고리가 끊겨 있어요. 그러면 고백 없이 성립하나 안 하나요?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푸느냐면 자, 첫 번째는 A와 C의 색이 다를 때 뭐 B, D를 선택해도 돼요. 어차피 B, D는 A, C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B, D는 결정되기 때문에 뭐 A, C를 선택하든 B, D를 선택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A와 C의 색이 다를 때의 경우와 자, A와 C의 색이 같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A와 C가 다를 때의 경우에는 자, 우선은 A가 몇 가지가 될까요? 5가지. 그럼 C는 선택을 무조건 뭐를 해요? 다른 색을 해야 되니까 4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B하고 D는 뭐가 되느냐? 자, 이렇게 숫자로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못 들으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자, 우선은 이렇게 볼게요. A, B, C, D를 보면 자, 얘가 색이 다르다니까 5가지, 얘는 4가지가 되겠죠. 자, A와 C는 다르기 때문에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돼요? 3가지가 돼요. D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 자, 9, 20이니까 180가지가 되겠죠. 먼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근데 A와 C의 색이 같을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어떻게 돼요? 얘는 A, B, C, D가 되면 자, 얘가 선택한 5가지 했어요. C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몇 가지예요? 1가지예요. 자, A와 C가 같기 때문에 B에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가 되고 D도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이 돼서
자, 16에 5가 되니까 바로 80까지. 총 얼마? 260까지가 됩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이 되죠. 여러분들이 잘못 풀 때의 경우가 이거죠. 5 곱하기 4 곱하기 얘도 4가 되네? 얘도 4가 되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자, 16에 플러스 곱하기 얼마? 20이 되니까 320까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5다. 자, 그래서 요거 색깔이 여러분들 무작정 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자, 얘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E하고 B는 A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 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 가능한데 A하고 C하고 A는 지금 뭐가 되냐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끊겨 있어요. 지금. 왜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E하고 C, E하고 D, E에서 A에서 B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B하고 A 어느 매개점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매개점이 없어요. 그냥. 왜 그러면 C하고 A, B는 돼 있지만 B는 또 D하고 끊겨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 끊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옆에 있는 애들끼리는 연결이 돼 있지만 서로 간에 마주보고 있는 애들은 아예 끊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자, 우선은 이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개념 꼭 적으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유형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적으세요.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수용도를 이용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뭐 책에서는 교란 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 교란 수열이라고 좀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용도로 직접 해보시는 게 좀 나을 거고요. 뒤에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0번에서는 사다리 타기를 하는데 자기 거를 말고 다른 사람 거를 다 가져가 된대요. 그러면 자, 우선은 이제 그 수용도를 우리가 길어 보면 수용도가 뭐죠? 바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그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과 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물건을 A는 자기 거 가져가지 말아야겠죠. 먼저 최초 B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B는 자, B가 가져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돼요? 우선은 B는 A를 가져갈 수도 있죠. 그리고 자, B는 누구를 가져갈 수 있어요? C를 가져갈 수도 있고 B는 D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A가 그 C가 그 A하고 B를 두 개 가져갔으니까 C는 누구밖에 없어요? D밖에 없죠. 자, 그럼 D는 누구 거예요? C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다 따져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C를 가져갔으면 자, C는 누구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D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 만약에 A가 B를 가져가고 B가 C를 가져가면 A가 남는데 C가 A를 선택하면 D는 자기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D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뭐가 된다? C가 되겠다. 자, 이게 보기 좀 약간 힘들죠. 자,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은 A가 B를 선택했을 때 경우 세 가지 나오고요. A가 C를 선택했을 때도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A가 D를 선택할 경우에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수용도를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시면 좀 더 편할 거고요. 만약에 수용도가 나는 힘들다 그러면 자, A, B, C, D에서 자, A, B, C, D라고 하면 자,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B가 최초로 얘를 했을 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서로 반대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그림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여러 개 그리는 것보다는 수용도가 그리는 게 좀 더 간단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A가 C를 선택했을 경우와 D를 선택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수용도를 작성해 보세요. 이거 직접 작성해 보셔야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차가 나가는 거래요. 자, 여기만 입구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무조건 A가 먼저 나가든 B가 먼저 나가든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A가 먼저 나가느냐, B가 먼저 나가느냐. 자,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을 한번 보면은 A가 먼저 나갔으면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애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죠. 뭐예요? 바로 B나 C가 나갈 수밖에 없죠. 왜? A가 나가면
C가 나갈 수 있고 B도 그냥 얘는 상관없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먼저 나가면 B가 나갔다고 치면 그 다음 나갈 수 있는 누구예요? 자, C가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D가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D가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누가 나갈 수 있어요? C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A가 나오고 C가 나갔다. 그 다음 나갈 수 있는 거는 B밖에 없죠. 그 다음 나가는 거는 D죠. 왜? 얘는 막혀있잖아요. D는 못 가니까. 그래서 B가 나가야지만 D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할 수 있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해볼까요? 자, B가 나갔어요. 원래 화살표 써주면 안 돼요. 얘는 뭐죠? 가지를 치는 거기 때문에 가지에는 화살표가 없죠. 자, B에서 그 다음 나가는 애를 우리가 A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D로 볼 수가 있겠죠. 자, A가 나갔으면은 뭐가 돼요? 자꾸 화살표 지네. 자, A가 나가면 그 다음 누가 나가요? B가 나가고 A가 나가면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돼요? 자, C가 나거나 D가 나거나 아니면 D가 나가고 C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B가 나가고 D가 나갔다. 그럼 그 다음 나갈 수 있는 애는 A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C가 되겠죠. 자, 총 경우 가질 수가 몇 가지? 6가지가 됩니다. 자, 이 수용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씩 여러분들 카운팅을 할 때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기차 타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냥 답만 적으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연습입니까? 알겠습니까? 자, 우선 오늘은 이 경우의 수까지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게 좀 경우의 수가 또 이제 감을 좀 익히려면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그 단원이기 때문에 이 단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순열 조합을 시작할 건데 요 부분을 잘 아시면은 아무래도 순열 조합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앞부분 꼭 연습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수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